안녕하세요. 이번 세션에서는 데이터베이스 19C로의 업그레이드를 고민 없이 이제는 나도 업그레이드 전문가라는 주제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 오라클 TSA 조직에서 솔루션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허정은입니다. 데이터베이스 19C로 업그레이드를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이번 세션에서는 데이터베이스 19C 업그레이드 모범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고 성공적인 데이터베이스 19C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핵심 요소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아젠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베이스 19C로 업그레이드 시 사전 고려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19C 오토 업그레이드 유틸리티를 활용한 실제 업그레이드 과정을 데모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19C 업그레이드 후 검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네 번째는 서머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성공적인 데이터베이스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핵심 키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스텝 4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스텝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19C를 다운로드하고 설치하시는 것인데, 이 딜리버르다 오라클.com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스텝은 최신의 RU를 적용하시는 것입니다. 오라클의 릴리즈 업데이트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의 보안 패치와 그리고 옵티마이저 픽스, 펑셔널한 픽스들을 담고 있는 매우 중요한 패치들의 묶음입니다. 이 RU를 반드시 적용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세 번째는 업그레이드 유틸리티인 오토 업그레이드라고 하는 유틸리티를 다운로드 받으시고 사용하시는 겁니다. 네 번째는 성능 안정성을 위해서 오라클이 제공해드리는 다양한 툴과 기능들을 활용하시는 겁니다. SQL 플랜 매니지먼트, SQL 튜닝 어드바이저, 그리고 EM의 R8 옵션을 사용하셔서 테스트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본격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업그레이드를 시작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사전 고려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릴리즈를 업그레이드 할지 선택하셔야 합니다. 현재 저희가 추천하는 버전은 데이터베이스 19C입니다. 19C는 2027년 4월 30일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현재 오라클에서 장기 지원을 제공하는 유일한 릴리즈이기 때문입니다. 이 장기 릴리즈를 선택하시면 5년간 프리미엄 서포트를 받으실 수 있고 3년 더 패치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데이터베이스 릴리즈 스케줄에 대한 내용은 MOS 노트 번호 742060.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노베이션 릴리즈라고 되어 있는 21C 버전은 장기 지원 서포트가 가능한 버전이 아니고 약 3년 정도의 패치만 받을 수 있는 버전임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장표는 평생 제품 지원 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19C 이후에는 23C가 장기 지원이 가능한 릴리즈입니다. 다른 버전들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평생 제품 지원 정책에 대한 문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모든 이전 릴리즈들은 지원 시기가 이미 종료됐거나 종료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21C 버전은 롱텀 서포트 릴리즈 버전이 아니고 개발 또는 테스트 환경에서 새로운 기능을 활용하기 위한 용도로 출시된 이노베이션 릴리즈입니다. 따라서 21C 릴리즈는 미션 크리티컬한 운영 환경에서 실행하기에는 적합한 버전이 아닙니다. 다음은 패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그레이드를 하시기 전에 항상 최신의 RU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라클에서 분기별로 출시되는 릴리즈 업데이트라고 하는 RU는 오라클에서 가장 중요한 보안 패치와 옵티마이저 픽스 그리고 리그레이션 픽스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셔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젠 최신 RU와 19C에 대해서 반드시 적용을 해야 할 패치 리스트를 소개하는 문서 ID 555.1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릴리즈 업데이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문서는 문서 번호 211-8136.2라고 하는 문서 번호인데요. 이 문서 안에는 오라클에서 중요한 패치들, DB 패치, 그리드 인프라스트럭처 패치, 그리고 PSU, CPU, 번들 패치, 패치 셋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입니다. 다운로드 어시스턴트라고 하는 이 문서에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 항목을 선택하시면 현재 사용 가능한 모든 데이터베이스 버전이 선택됩니다. 여기서 19C를 선택하신 다음에 목록의 최상단을 보시면 현재 19C용 최신 RU가 19.14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셔서 최신 RU를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문서 번호는 555.1에 대한 내용입니다. 19C 업그레이드 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중요한 문서가 있습니다. 많은 고객들이 잊어버리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바로 문서 번호 555.1을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이 MOS 노트에는 필수 패치 및 RU에 설치하면 좋은 중요한 원오프 권장 패치들이 제공되기 때문입니다.
최신 한류와 기본적인 릴리즈, 저희가 권장하는 온오프 패치가 모두 준비되었다면 이제 새로운 릴리즈에 대해서 알아볼 차례입니다. 반드시 살펴볼 내용은 디서포트 되었거나 디프리케이트 된 기능들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 업그레이드 가이드 문서 안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여러분이 사용 중인 릴리즈에 이와 같은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기능들은 업그레이드 전에 종료해 두셔야만 합니다. 또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뉴 피처 가이드 문서를 참고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럼 앞서 말한 기능들을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19C에서 지원 정책이 바뀌는 기능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19C의 DBMS 언더바 잡을 먼저 보면 DBMS 언더바 잡은 12.2 이후 더 이상 사용되지 않으며 19C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업그레이드하면 잡이 스케줄러로 변환됩니다. 아직 DBMS 언더바 잡 패키지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잡을 실행하면 커맨드가 DBMS 스케줄러 커맨드로 전환됩니다. 이제 디프리케이티드 된 기능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요. 디프리케이티드의 의미는 이제 더 이상 기능 개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9C의 최신 릴리즈는 non-CDB 아키텍처와 SQL 넷점 인크립션 언더바 월렛 언더바 로케이션 파라메터와 같은 일부 파라메터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SQL 넷을 오라 파일로 매개해주는 매개 변수이며 우리는 이 매개 변수를 데이터베이스 내부로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매개 변수는 이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내부에 있는 월렛 언더바 루트라고 하는 매개 변수입니다. 제일 오른쪽에 보시는 디서포티드 된 기능 중에서 멀티미디어 스트림 기능이 있습니다. 디서포트의 의미는 더 이상 패치를 제공해 드리지 않음을 뜻하며 현재 오라클 스트림즈를 사용 중이시라면 오라클 골든 게이트로 전환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이제 데이터베이스 19C의 PDB 지원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19C는 non-CDB 아키텍처를 지원하는 마지막 릴리즈입니다. 21C부터는 CDB 아키텍처만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7, 8년 전에 저희가 멀티테넌트 아키텍처를 처음 선보일 당시 앞으로 발표될 신규 릴리즈에서도 이 기능을 지원할 것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19C 릴리즈를 경험해보지 못하셨다면 업그레이드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나와 있는 문서 번호 2808317.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멀티테넌트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C R1이 처음 출시가 되었던 2013년 6월에 PDB라고 하는 개념이 처음 태어났고 PDB 언플러그 플러그인 기능을 통해서 이식성이 높은 DB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9월쯤에 12C R2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때는 PDB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이 있었던 해였습니다. PDB 핫클로닝 기능, 리프레셔블 PDB 기능, 온라인 PDB 리로케이션 기능과 같은 새로운 기능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1년 6개월이 지난 이후에 18C라고 하는 버전이 2018년 2월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 버전에서도 스냅샷 캐롤절 기능, 리프레셔블 PDB 스위치오버 기능, CDB 플립과 같은 기능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2019년 2월에 19C라고 하는 버전이 출시가 되었는데요. 19C에서는 엑사데이터가 가장 먼저 출시가 되었고 클라우드에서 돌아가고 있는 서비스인 엑사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 그리고 오토노머스 DB 쪽이 먼저 출시가 되었습니다. PDB는 오토노머스 DB를 위한 핵심 파운데이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에 출시가 된 21C에서는 이제 PDB가 핵심 요소로 자리 잡게 되었고 오라클이 지원하고 있는 유일한 아키텍처가 PDB임을 다시 한번 보실 수가 있습니다. 19C로 업그레이드 수행 시 데이터베이스 설계 목표는 컴패터빌리티입니다. 전통적인 non-CDB 아키텍처에서 사용하던 인스턴스들이 PDB DB와도 호환이 되게끔 운영을 하실 수가 있으며 사용되는 리모트 인스턴스가 PDB이든 non-CDB이든 상관없이 대상 DB에 연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멀티테넌트 아키텍처로 변경되더라도 기존의 non-CDB 아키텍처에서 사용하시던 애플리케이션들은 수정 없이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으므로 이 부분을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증되어 있는 플랫폼 확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데이터베이스 19C에 대한 오퍼레이팅 시스템 플랫폼 인증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정보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는 마이 오라클 서포트 내에서의 인증 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오라클 리눅스 7과 A쌍의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19C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IBM AIX 파워 시스템에도 가능하며
오라클 솔라리스 온 스팍 시스템과 HP UX 아이테니엄에도 공식적으로 서티되어 있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제 폴백과 다운그레이드 전략 세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그레이드 외에도 매우 중요한 것은 테스트와 연습을 해보는 것입니다. 많은 고객들이 릴리즈를 실제 운영하기 전에 업그레이드 버전을 여러 차례 테스트하는 것을 봤는데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폴백 전략과 다운그레이드 전략도 테스트해 보셔야 됩니다. 폴백은 업그레이드 도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업그레이드를 시작하기 전에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다운그레이드는 업그레이드를 한 후에 업그레이드 이전 버전으로 되돌려 놓는 것을 말합니다. 오라클 라이브랩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업그레이드와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폴백, 플래시백에 대한 예제가 나와 있으므로 이 핸즈온 자료를 활용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네, 다음은 성능 고려 사항입니다. 업그레이드 이후에 플랜 회귀를 피하셔야 됩니다. 새로운 릴리즈에서 운영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준비 과정에 사용할 만한 기능은 오라클이 제공하는 SQL 플랜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SQL 플랜 매니지먼트를 활용하시면 업그레이드 전에 시스템에 담긴 모든 SQL 쿼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업그레이드된 이후에도 모든 SQL이 그전과 동일한 플랜을 가지기 때문에 플랜 회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성능을 위한 도구들인데요. 오라클은 성능 안정성을 위한 전략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후 성능을 테스트할 수 있는 오라클이 제공하는 툴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내용을 다 짚어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능 안정성을 검증하는 SQL 플랜 매니지먼트, SQL 튜닝 어드바이저, 그리고 DB 리플레이, SQL 퍼포먼스 애널라이저와 같은 기능들을 활용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절차는 리얼 어플리케이션 테스트의 일환인데요. 운영 워크로드를 넌 프로덕션 시스템에서 시뮬레이션 한 뒤에 성능을 비교해보는 작업입니다. 제일 첫 번째 보시는 컬렉트 단계는 데이터 수집하는 단계입니다. 업그레이드 전 서버에서 SQL 튜닝셋과 AWS 스냅샷을 수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분석 단계에서는 업그레이드 전과 이후에 SQL 플랜과 성능을 비교할 수 있는 SQL 퍼포먼스 애널라이저와 AWR 디프 리포트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활용하셔서 분석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SQL 플랜을 픽스하는 방안인데요. SQL 플랜 매니지먼트와 SQL 튜닝 어드바이저, SQL 패치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능을 검증하는 단계로 데이터베이스 리플레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EM의 R8 옵션에 포함되어 있는 기능입니다. 업그레이드 전 서버에서 운영 환경의 워크로드를 캡처해서 테스트 환경이나 넌 프로덕션 시스템에서 그 워크로드를 리플레이 해봄으로써 성능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얼마만큼 성능이 좋아지는지 안 좋아지는지를 테스트할 수 있는 툴입니다. 이 중 몇 가지 성능 관련 툴들은 OCI 환경에서는 추가적인 라이센스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네, 이제는 통계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 정보도 데이터베이스 업그레이드 전에 고려해야 할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업그레이드는 굉장히 딕셔너리 집중적인 테스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운영 환경에서 수행하시기 전에 딕셔너리 및 픽스드 오브젝에 대한 통계 정보를 반드시 수집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업그레이드 하기 전에 최소 7일 전에 통계 정보를 수집하실 것을 권장드리고요. 다만 오토 업그레이드 툴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그 전에 수동으로 수집을 못하셨더라도 자동으로 이 툴이 대신 수집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듯이 오토 업그레이드 수행하시기 전에 미리 통계 정보를 수집해 두시면 저희가 준비한 예시에서는 50개의 QDB 업그레이드에 약 12분을 절약한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업그레이드를 위한 사전 준비는 다 되었으니 실제 업그레이드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업그레이드를 시작해 볼 텐데요. 조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데이터베이스 업그레이드 시에 항상 오토 업그레이드 유틸리티를 사용하시라는 겁니다. 오토 업그레이드라고 하는 유틸리티는 19C에 새로 등장한 유틸리티로서 사용자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업그레이드 시 사전 체크리스트, 그리고 프리픽스업 스크립트, 그리고 사후 점검 사항까지 모두 서버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스크립트이므로 DBA의 수고를 매우 덜어줄 수 있는 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토 업그레이드 .자르라고 하는 그 파일을 이용하실 텐데요. 이 자르 파일의 동작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 환경의 데이터베이스 버전은 최소 11.2.0.4 이상 되어 있어야만 하고요. 지금 보시는 이와 같은 12C나 18C 버전들이 소스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데이터베이스 버전들을 업그레이드 하시기 위해서 auto upgrade.jar라고 하는 파일을 이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의 오라클 홈에다 설치를 하시고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려면 MOS 노트 2485-457.1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시기 위해서 config 파일을 편집하셔야 되는데요. 이 config 파일에서 오라클 홈이나 오라클 SID 명을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config 파일이 다 준비가 되셨으면은 auto upgrade.jar 파일을 이용해서 타겟 데이터베이스인 12CR2나 19C, 21C 등으로 업그레이드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업그레이드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는 업그레이드 콘솔로 들어가셔서 DBA께서는 진행 중에 발생하는 로그나 에러, 그리고 어떤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지, 현재 스테이지가 몇 %까지 왔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업그레이드를 위해 활용하고 있는 오토 업그레이드 툴의 단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 점검하는 단계인데요. 지원되는 소스 릴리즈는 왼쪽에 보시는 이와 같은 버전들입니다. 그리고 오토 업그레이드가 많은 새로운 기능들을 제공하는데 다른 방식을 선택하실 경우에 이런 기능들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오라클 싱글 인스턴스나 RAC도 모두 오토 업그레이드로 업그레이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CDB와 넌 CDB 다 모두 지원이 되고요. 지원되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다 사용 가능하십니다. 데이터베이스 에디션은 SA2와 E가 가능합니다. 이 유틸리티를 이용해서 진정한 엔드-투-엔드 자동화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오토 업그레이드 자료를 다운로드하는 단계입니다. 마이 오라클 서포트 아이디 2485-457.1로부터 다운로드 가능하십니다. 언제나 새로운 버전이 올라오기 때문에 항상 최신 버전의 오토 업그레이드를 사용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다음은 config 파일을 편집하는 단계인데요. 간단한 텍스트 형식의 config 파일입니다. 소스 홈과 타겟의 오라클 홈을 지정하시고 그리고 업그레이드 시킬 오라클 인스턴스 명을 설정하시는 단계이며 그 밖에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옵션들을 지정하실 수 있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은 디플로이 하는 단계인데요. 명령어는 java-jar auto upgrade.jar -config cdb1.cfg -mode deploy라고 하는 명령어로 가능합니다. 실제로 업그레이드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많이 추가가 되었고 로그라든지 현재 스테이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도중에 활용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마지막은 업그레이드 완료 단계인데요. 지원되는 타겟 릴리즈는 12CR2인 12.2.0.1 이상부터 21C 그리고 이후에 출시될 모든 릴리즈가 다 가능합니다.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한 다른 방법들도 많이 있지만 오라클에서는 현재 19C로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유일하게 권장하는 방법이며 이 툴을 활용하시면 진정한 엔드-투-엔드 자동화가 가능합니다. 네, 이번 단계에서는 오토 업그레이드 데모를 실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클 홈에서 config 파일 하나 준비할 텐데요. db12.config라고 하는 파일에서 소스 홈과 타겟 홈을 이와 같이 지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업그레이드를 시킬 오라클 인스턴스 아이디를 db12라고 지정을 합니다. java-jar auto upgrade.jar -mode analyze 명령어로 분석 단계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분석 단계에서는 실제로 config 파일에서 빠져있는 파라메타라든지 어떤 요소가 없는지 체크를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애널라이즈 될 거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오고요. LSJ 명령어로 현재 스테이터스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테이지는 프리체크 단계이며 메시지를 보시면 79개 단계 중에 한 단계가 남아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잡 100번이 컴플리트 되었다라는 화면이 지금 떴습니다. 프리체크라고 하는 디렉토리로 들어가 보시면은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로그와 HTML 파일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기 쉬운 파일을 선택해서 보시면 되는데요. db12 프리 업그레이드 로그 파일을 보시면은 그 과정에서 어떤 작업이 진행되었는지 보실 수가 있고 딕셔너리 통계 정보 수집이 프리체크 단계에서 실행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실제 디플로이를 해보겠는데요. 옵션은 -모드 디플로이라고 하는 옵션을 수행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30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그 과정을 추격을 하였고 데모에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LSJ 명령어로 프리픽스업 단계에 들어갔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실제로 드레인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업그레이드 도중에 DB가 한번 리스타트 될 때 드레인 모드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DB 업그레이드 스테이지로 지금 들어왔고요. 메시지를 보시면 61% 진행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터스 -잡 101 명령어로 잡 아이디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각 스테이지별로 몇 분 정도 걸렸는지 체크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각 과정에서 생성된 로그와 각 메시지들을 다음과 같은 위치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DB 업그레이드 진행 상태에 대한 어디셔널 인포메이션을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잡 101번이 지금 DB12에 대해서 완료되었다라는 메시지를 확인 가능하십니다. 다시 환경 변수 확인 모드로 들어가서 DB12로 들어간 다음에 저희가 업그레이드 하려고 했던 DB12 인스턴스가 19.9로 업그레이드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토 업그레이드 데모로 진행된 화면을 모두 보셨습니다.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커맨드 라인에서 버전 옵션을 사용하여 현재 사용 중인 오토 업그레이드 버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크롤을 조금만 아래로 내리시면 이 버전의 오토 업그레이드를 사용해도 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건 오토 업그레이드 21.2입니다. 이 버전을 사용해서 21C로도 업그레이드 하실 수 있고 19C로도 업그레이드 하실 수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속도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업그레이드를 더 빠르게 실행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요소는 사용하지 않는 컴포넌트들을 삭제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CPU 또는 메모리를 추가하거나 더 빠른 디스크 시스템을 탑재할 수도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컴포넌트들을 삭제하는 것만큼 효과를 주지는 못합니다. 그 예제를 보여드리겠는데요. 동일한 하드웨어에서 동일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벤치마크 테스트를 했습니다. 두 번의 업그레이드 중 두 번째 업그레이드에서는 일부 컴포넌트를 삭제 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여기에서 보시듯이 몇 개 컴포넌트를 제거했을 뿐인데 업그레이드 소요 시간이 52분에서 30분으로 줄었습니다. 정말 효과적인 최적화 방식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데이터베이스 폴백에 대해서 고려를 하셔야 되는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Guaranteed Restore Point 및 플래시백 데이터베이스를 주 폴백 옵션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플래시백 데이터베이스는 대단히 신뢰할 수 있고 빠른 방법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업그레이드를 플래시백 또는 폴백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자 가장 빠른 방법이기도 합니다. 오토 업그레이드를 사용 중이라면 이것도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걱정하실 일이 없고 오라클 서버가 알아서 스스로 수행합니다. 툴의 기능이 내장되어 있고 오토 업그레이드는 자동으로 Guaranteed Restore Point를 지정합니다. 오토 업그레이드로 데이터베이스를 플래시백도 가능합니다. 다만 오라클 DB SE2를 사용 중인 경우에는 Guaranteed Restore Point 기능과 플래시백 데이터베이스 기능이 지원되지 않으므로 오프라인 백업을 권장드립니다. 플래시백 데이터베이스 사용 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미 업그레이드 버전을 실행했다면 플래시백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한 뒤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했다면 플래시백 데이터베이스 기능은 사용 불가입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업그레이드 하신 이후에는 플래시백 데이터베이스로 폴백도 불가합니다. 이때는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데이터 펌프를 사용하시거나 다운그레이드 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든지 제품 업그레이드를 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테스트를 진행해 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제는 중요한 파라메타들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요. 가장 중요한 파라메타가 업그레이드 위에 고려하실 파라메타는 컴패터블이라고 하는 파라메타입니다. 컴패터블 파라메타를 언제 올릴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업그레이드 후 7일에서 10일 사이를 보통 권장을 드립니다. 업그레이드 후 돌아오는 첫 번째 주말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 컴패터블 파라메타를 변경하실 때는 데이터베이스 재기동이 필요함을 말씀드립니다. 일주일 정도의 기간이면 심각한 이슈들이 발생하는지 살피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결과에 따라서 다운그레이드를 해야 할지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컴패터블 파라메타를 변경하시고 나면 그 후엔 더 이상 플래시백 데이터베이스나 다운그레이드를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폴백을 할 일이 없다는 확신이 생기신 이후에 컴패터블 파라메타를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컴패터블 파라메타에 대한 두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컴패터블 파라메타의 값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고민하셔야 될 내용인데요. 항상 이를 업그레이드하는 릴리즈의 기본값으로 설정하셔야 됩니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19C를 확인해 보면 설정값은 19.0.0이어야 합니다.
데이터베이스가 19.13이든 19.12든 기본 설정 값은 언제나 19.0.0으로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값을 따르지 않더라도 문제는 되진 않겠지만 멀티테넌트 데이터베이스나 컨테이너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경우 전체 환경에 동일한 컴패터블 설정이 되어 있으면 작업이 훨씬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컴패터블 파라미터는 업그레이드 할 때에만 변경하시면 됩니다. 패칭을 하실 때에는 변경이 필요 없습니다. 컴패터블 파라미터 세 번째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그레이드 이후 예를 들어 그 주 주말에도 컴패터블 파라미터 변경을 위해 추가로 다운타임을 가질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업그레이드 직후에 바로 컴패터블을 변경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 경우 플래시백 데이터베이스나 데이터베이스 다운그레이드를 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추가 다운타임을 가질 수 없는 특수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업그레이드가 성공적으로 끝난 뒤 오토 업그레이드를 통해 컴패터블 파라미터를 즉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이 두 개의 파라미터를 config 파일에 지정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또한 19C로 업그레이드를 하시면 멀티테넌트 아키텍처의 이점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19C에서는 멀티테넌트 라이센스 없이도 최대 3개의 사용자 PDB를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19C는 멀티테넌트 아키텍처를 익히기에도 아주 좋은 수단입니다. PDB를 몇 개 생성해 보시면서 이 기능을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업그레이드의 일환으로 non-CDB를 PDB로 변환하시고 싶으시다면 이 역시 오토 업그레이드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non-CDB 데이터베이스로 플러그인 하려는 CDB를 참조하는 타겟 CDB로 지정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19C 업그레이드 후 사후 검토 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통계 정보입니다. 옵티마이저 통계 정보를 그대로 유지하셔야 됩니다. 업그레이드 시 통계 정보를 재수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예외가 있는데요. 히스토그램 및 11.2.0.4 데이터베이스 버전을 사용하신 경우 버킷의 수에 제한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1.2 이후 버전에는 효율성이 훨씬 높은 히스토그램 유형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이 테이블에 있는 통계 정보를 모두 삭제한 뒤에 히스토그램을 사용해 처음부터 다시 통계 정보로 복구하는 옵션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통계 정보 가이드 두 번째입니다. 같은 규칙이 시스템 통계 정보에도 적용됩니다. 시스템 통계 정보를 건드리거나 변경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원래 있던 그대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베이스에는 기본적으로 이미 aux_stats 달러의 시스템 통계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이 통계 정보는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통계 정보를 수정하게 되면 SQL 플랜이 많이 바뀔 수가 있고 풀테이블 스캔도 더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플랜이 자주 수정될 수 있으므로 시스템 통계 정보 수집하실 때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통계 정보 가이드 세 번째입니다. 픽스드 오브젝에 대한 통계 정보 재수집은 업그레이드 직후에 바로 수행하시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실제 워크로드가 쌓일 때까지 그리고 $BH 버퍼 캐시 등 외부 구조가 생성될 때까지는 하루에서 길게는 한 3일 정도 기다리셔야 됩니다. 워크로드가 쌓이고 의미 있고 정확한 통계 정보를 얻게 될 때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리게 됩니다. 24시간 정도 아니면 3, 4일 정도 기다리시면 픽스드 오브젝 통계 정보를 재수집하실 수 있게 됩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워크로드가 있는 경우 이 정도가 알맞은 타이밍입니다. 이제 파라미터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적으로는 오래된 파라미터, 언더스코어, 이벤트들과 특히 왜 SP 파일에 들어가 있는지 설명할 수 없는 항목들은 업그레이드 전에 삭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파라미터가 적을수록 데이터베이스 유지 관리가 쉽고 나중에 여러분이 뭔가를 다시 생성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해 드리기 쉽습니다.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파라미터는 아주 잘 알려진 옵티마이저 언더바 피처스 언더바 이네이블입니다. 이 파라미터는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으니 그대로 두시기 바랍니다. 이 파라미터를 더 낮은 값으로 변경해버리면 업그레이드한 버전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기능들을 활성화시킬 수가 없으므로 낮은 버전으로 내리지 않기를 권고드립니다. 이 파라미터는 컴패터블 파라미터와는 완전히 독립적이므로 그대로 살려두실 것을 권장하고 만일 옵티마이저 관련 이슈가 있어서 그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파라미터를 내려야 된다고 권장받으셨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다른 히든 파라미터를 적용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SQL 플랜의 안정성을 위해서 SQL 플랜 매니지먼트를 사용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음은 언더바 커서 언더바 옵솔리트 언더바 스레시홀드 파라미터입니다. 이 히든 파라미터를 권장하는 이유는 12.2.1 버전의 경우 기본값이 1024에서 8192로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이 파라미터가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켰기 때문에 뮤텍스 X와 같은 성능 관련 문제가 많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일종의 레치 성능 이슈가 발생하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권장하는 건 21C 버전 전까지는 12.1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아마 다음 릴리즈에서 다시 기본값으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11.2 또는 12CR1의 설정값인 1024로 돌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변경을 하시려면 여러분의 SP 파일에서 시작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강력히 권장하는 다음 히든 파라미터는 언더바 SQL 언더바 플랜 언더바 디렉티브 MGMT 컨트롤이라고 하는 파라미터입니다. 아마 SQL 플랜 디렉티브를 쓰던 12C 버전을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SQL 플랜 디렉티브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19C에서 SQL 플랜 디렉티브 비활성화가 기본적으로 설정된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백그라운드에서는 여전히 SQL 플랜 디렉티브가 수집이 됩니다. 사용되지는 않지만 수집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댑티브 통계 정보가 비활성화된 경우에도 SQL 플랜 디렉티브는 수집이 됩니다. 그리고 어댑티브 통계 정보가 비활성화된 경우 SQL 플랜 디렉티브는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사용되지는 않지만 계속 수집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오프시키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12.2 이상부터는 SQL 플랜 디렉티브 기능을 비활성화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비활성화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노트 번호 2209-560.1을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데이터베이스 업그레이드를 위한 핵심 요소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가지 스텝을 말씀드렸는데요. 스텝 1에서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19C를 edelivery.oracle.com에서 다운로드하시고 설치하실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데이터베이스 RU를 설치하시는 것인데요. 최신 RU인 19.14를 적용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19.12 버전의 경우 베이스 릴리즈인 19.3이 출시된 이후 약 5,000건 정도의 수정이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최신 RU를 다운로드 받으시는 것이 데이터베이스 안정성을 위해 가장 좋습니다. 스텝 3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업그레이드 유틸리티인 오토 업그레이드를 다운로드 하시고 설치하신 다음에 오토 업그레이드 유틸리티를 사용해서 19C로 업그레이드 하는 방법을 데모를 통해 보여드렸습니다. 스텝 4에서는 SQL의 성능 안정성을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툴을 말씀드렸는데요. SQL 플랜 매니지먼트, SQL 튜닝 어드바이저, 그리고 RAT 옵션을 사용하셔서 실제 SQL 테스트를 해보실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여기에 소개된 웨비나와 블로그를 꼭 확인해 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업그레이드, 마이그레이션, 패칭, 그리고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방법 등 다양한 기술적인 내용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온프레미스에서의 작업 등 다양한 주제들을 확인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공적인 19C로의 데이터베이스 업그레이드를 기원하면서 오늘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장님 발표 감사합니다. 그러면 빠르게 핵심 내용 3가지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앞서 첫 번째 개별 세션에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21C는 2024년 중반까지만 기술 지원이 제공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19C는 2027년 4월 30일까지 지원이 가능한 롱텀 서포트 릴리즈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가장 오랫동안 패치와 같은 오라클의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버전이기 때문에 오라클이 제공하는 최신 버전의 최신 기능들이 다 필요하지 않다면 그리고 현재 9버전의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이번 기회에 19C로의 업그레이드를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만약 오라클 19C로의 업그레이드를 결정하셨다면 오라클이 제공하는 빠르고 안정적이고 쉬운 업그레이드 도구인 오토 업그레이드를 꼭 사용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지름길이 있는데 굳이 둘러갈 필요는 없을 테니까요. 게다가 걸어가는 것이 아닌 택시 타고 갈 수 있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겠죠. 셋째, 데이터베이스 업그레이드를 검토하실 때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과연 우리 시스템에서 이 최신 데이터베이스를 업그레이드하면 성능이 제대로 나오기는 할까라는 것일 텐데요. 이때 SQL 퍼포먼스 애널라이저를 사용해서 SQL에 대한 성능을 미리 검증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기껏 업그레이드 했는데 데이터베이스가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면 큰일이잖아요. 업그레이드 하기 전에 이런 성능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그 기능을 제공한다는 것은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버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폴백, 다운그레이드에 대한 준비는 반드시 필요하겠고요. 이러한 내용들은 오라클 라이브 랩스에서 실습하실 수 있습니다.